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학년도 영어 임용 준비를 위한 1, 2개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아주 기본적인 영미 문학에 대한 개론과 함께 실제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작품을 더 집중해서 임용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제 임용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영미문학을 준비해 가는가 그 접근법에 있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기평이라든가 서술형이라든가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논술형은 없었는데요. 이 기입형하고 서술형 문제라는 서답형 문제가 나온 지가 벌써 이제 6회를 맞이하고 이제 일곱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여러 번의 어떤 뭐라 그러죠? 시험의 출제 경향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6번의 시험 동안 큰 변동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조금 문항수 변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점은 조금 이제 언급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2020년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항수의 어떤 변동입니다. 과거에 23문제였는데요. 지금 24문제로 늘어났습니다. 이 24문제 중에서 영미문학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사실상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죠. 영미문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고민에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떻게 제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가? 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문학적인 소양이 없으면 사실 수업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해결하고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어떤 그 세계관, 그 다음에 그런 독서의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키워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역할이 되게 좀 제가 스스로 얘기하지만 좀 더 그냥 단순한 시험에 패스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갔을 때에 좀 이렇게 비중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문학적인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4문제 중에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4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다행스럽다는 표현을 썼냐면요. 그전에는 거의 3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3문제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소설, 드라마, 시입니다. 4문제 했을 때도 소설, 드라마, 시인데요. 소설 하나가 단편 소설 하나랑 장편 소설, 즉 미국 소설 하나랑 영국 소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3문제에서 4문제 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상 이게 좀 약간 어느 느낌이 드냐면요. 영미문학은 일반 영어에 약간 편승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국어라는 그 수능 문제 푸는 것처럼 문학 비문학 파트도 좀 나누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 뭐였냐면은 문학을 어떻게 일반 영어식으로 좀 진행을 시켜볼까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문학이지만 영미문학이지만 일반 영어화 하면서 리딩도 많이 하고요. 주제도 많이 뽑아갈 생각입니다. 실제 오늘 이제 수업해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셔야 되고요. 그래서 3 내지 4문제라는 게 이번 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하는 소설, 그 다음에 드라마, 사실 시죠. 시가 제일 먼저죠. 시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드라마 빠진 적 있고요. 시와 소설은 절대로 사실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에세이. 에세이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월든이 대표적인 예죠. 요 4가지가 이제 크게 나오는데,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와 이거가 되는 거죠. 요거 가끔 안 나온 적도 있고, 요것도 가끔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번 이게 안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영미문학이라는 게 약간 일반 영어 하면서 리딩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면.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제 느낌은 스님들이 조금 문학적인 거를 조금 다지면 훨씬 더 일반 영어도 잘할 수 있고 당연히 영미문학도 접근해 갈 수 있는 법을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미문학을 하지만 일반 영어를 좀 함께 같이 좀 가고자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요번에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그럼 과연 영미문학에서 어떤 형태의 그 문제 패턴이 나오냐 했을 때 기평이 가장 우세합니다. 무조건 기평입니다. 영미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기평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블랭크 안에 집어넣는 단어를 넣는 과정이 바로 대표적인 영미문학의 모든 것의 기평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바로 뭡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서술형이죠. 왜 이렇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학이라는 거, 즉 영미문학을 빼고 일단 문학이라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 작가의 어떤 생각, 사고, 사상을 담아내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절대적 진리도 없고요.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다양하게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자면 문학 작품을 요거는 요거의 주제야 라고 하나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또 요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그 함축적이고 다양한 앰비벌런트라 해야 되나? 약간 모호해요, 사실은. 그 모호한 경계선을 넘나들다 보니까 어쩌면 그 데피니션이 명확한 커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작품은 요 방향으로 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주제를 잡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영미문학의 가장 그 문항의 그 문제 출제 경향은 기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평? 쉬울 것 같지만 사실상 뭐 그렇게 또 쉽진 않지만 문학에 있어서 기평은 좀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끔 가다 이게 포기하고 포기는 아니죠. 이건 저절로 가서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잘 맞출 거고 컨디션 나쁘면 좀 못 맞추겠지 하면서 하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좀 고안해낸 게 뭐냐면 영미문학을 하되 일반 영어에서 좀 다양한 주제로 가져와서 일반 영어의 그런 그 느낌의 그 다양한 주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작품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수많은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 속에 임용에 나올 만한 작품들은 사실 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그 제한적인 거를 조금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Teach and Delight라는 거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teaching해야 되겠죠. Delight. 가르침과 즐거움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게 문학이고요. 이런 거다 보니까 재미있는 작품이어야 되고요.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로리타 같은 외설스러운 작품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그런 좀 뭐라죠? 외설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성적 이미지가 강한 작품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영역이 사실상 생각보다 특히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에세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유명한 작품입니다. 거의 90%가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온 로빈슨 크루소를 좀 얘기하자면은 로빈슨 크루소는 1070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옛날 1710 몇 년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작품입니다. 18세기 작품.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18세기 작품이 나올 수가 있을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뭐냐면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이 최초의 영국 소설이라는 문학사적 아주 입지,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메리 셸리가 쓴 작품인데 최초의 과학소설로 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스토리 같은 경우, 에드워드 올비 같은 거는 부조리곡의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이 나름 그래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죠. 뭐가 유명한지 모르죠. 즉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 위주로 많은 작품들이 출제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좀 제가 좀 그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시대를 많이 다뤄야 됩니까? 이 로빈슨 크루소는 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실은요. 로빈슨 크루소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 19세기와 20세기입니다. 비중 거의 비슷합니다. 신기하게요. 그걸 밸런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이요. 19세기 작품이 나오면 20세기 작품이 4작품이다 이러면 반드시 19세기, 20세기 작품이 밸런스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거의.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미국 작품 위주로 많이 나오는가? 영국 작품 위주로 많이 나오는가? 신기하게 그거도 밸런스를 맞춰내시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영미문학의 공부는 미국, 영국 가리지 말고 19세기, 20세기 가리지 말고 문학 장르 4가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용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임용이라는 특별한 그런 굉장히 딜라이트보다는 티칭, 교훈적인 작품 위주로 작품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셨을 때 조금 방대했던 양이 한 반으로 쑥 줄어듭니다. 그 양을 갖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선별해서 우리 스님들한테 소개를 하겠는데요. 제가 매 순간순간 영미문학 할 때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작품을 소개하지만 물론 소개만 했지 이렇게 지문 맞추고 이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반면에 주소리는 제가 맨날 제가 저 전면으로 내거는 게 바로 뭐냐면 주소리, 즉 에드워드 올비의 그 작품을 얘기할 때 거의 지문이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한 반이 지문이 똑같이 동일 지문이 나와가지고 그것만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는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다루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스님들 또 기억하시면서 영미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평 문제다. 영미문학의 시험 유형은 기평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한 3-4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영국, 미국 골고루 19세기, 20세기 골고루 장르 골고루 다. 요거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2개가 살짝 빠지는 경우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내 장르가 이렇게 나온다로 요약하면서 영미문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미문학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기출 문제 풀이반이라 하지만 사실상 전반적인 영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출 문제만 딱 풀면 이거는 그냥 문학 작품이 문학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일반 영어와 하면서 같이 융합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텍스트를 읽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Old English Literature입니다. AD 600에서 약 1100까지, 즉 7세기에서 12세기 정도가 올드 잉글리시 고대 영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영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베올프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베올프 같은 경우가 영미 문학에서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일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올프가 시험에 나온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정말 최초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옛날 그 고전이 현대 작가들 안에 여전히 면면이 그 문학적 장치라든가 그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 여기서 강조하는 어떤 미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제 18세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 시간에 19세기 공부를 하겠지만, 왜냐면 19세기 전까지 이런 작품은 사실 시험에 나오기는 사실 그렇게 희박해요. 나왔죠, 물론. 대표적인 예로 셰익스피어 작품이 나왔었고요. 로빈슨 크루소가 나왔었고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19세기 이후입니다. 네, 오늘은 19세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문학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작품 한 3개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ten in Old English Language입니다. 근데 Old English Language는 요즘 말하는 English가 아니고요. 앵글로색슨이라고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틀립니다. 7세기 앵글로색슨어라 부르고요. The first English epic, epic
에픽 하이 이런 것들인데 에픽은 바로 뭐냐면 설화시라 불러줍니다. 설화시라는 것은 여기 잠깐 제가 이 각주를 달았습니다. long relative poem입니다. relative는 이야기체,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시인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뭐 괴물하고 싸우고 용하고도 싸우고 몬스터하고 싸우고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결국 오디세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시 그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라든가 그런 데로 오는 이야기체 포임을 우리는 에픽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서사시라는 것은 뭔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Epic, a long narrative poem in the grand style. 그랜드 스타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설화시 에픽의 주인공은 영웅 같은 사람들이에요. 킹이에요. 나이십니다. 자, open phrasing heroic adventures입니다. 영웅적 모험을 찬양하는 그런 겁니다. 오디세이가 가장 생각이 나죠. 물론 영국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 name of its author is unknown. 이 작가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댔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작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작가는 있는데 누가 쓴지 모르는 거예요. 작가 미상이라 해서 anonymous라 표현하죠. 작가 미상, anonymous. 자, no rhyme. 자, 라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때요? 끝이 가군이라서 끝을 맞춰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캔터베리 테일 잘 때 끝을 맞춰주는 걸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때는 라임 자체가 없었어요. 라임이 없었고 얼리터레이션에서 앞을 맞춥니다. 앞을. 자, 그래서 그 얼리터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머지 그 라임하고 얼리터레이션을 2번, 3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은 ending to or more verse lines with the same sounds입니다. 예를 들어서 play, day, pay, way 이렇게 meeting, beating 이런 거 있죠. state, wait 이런 거 love, dove 이렇게 of 이렇게 meet and street 이렇게 끝나는 거 끝이 똑같이 맞춰지는 게 라임이라 불러주고요. 워낙 뭐 유명하죠. 이런 뭐 래퍼들이 맨날 라임 활용해서 그 가사 쓰니까. 자, 그다음 alliteration은 two or more words beginning with the same sound입니다. 앞부분이 똑같아야 됩니다. 앞부분이. 자,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베올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영미문학 하면은 거의 기독교 문학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기독교 이전의 거기 때문에 페이거니즘, 이도교적인 거와 기독교적인 크리스찬이즘하고 패거니즘 사이에 어떤 그런 그 밸런스가 있습니다. 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을 갖고 문학 작품을 썼는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 갖고 쓰지 않았어요. 근데요,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미덕,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은 신기하게요. 동서양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람을 해서는 안 되고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남의 물건 훔쳐서는 안 되고는 이거는 어느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인간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비록 페이거니즘이라는 이교도적인 이야기를 갖고 왔지만 어때요? 당연히 아주 우리한테 감명 주고 아까 얘기했던 티칭을 아주 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이 베올프는 그 용사, 워리어라 해야 되나요? 킹이면서 워리어인 그 주인공 이름입니다. 베올프는요. 한번 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영어화해서 읽어본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그 벌써 7세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책 보셨죠? 다. 페이지 펴시고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ld language cannot be read now except by those who, 도주는 사람이죠. Have made a special study of it. it은 old language입니다. 자, 그 고대 영어라는 것은 읽혀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누굴 제외하고는요. Those who have made a special study. old language를 특별한 공부를 했던 사람 말고는요. 읽어내길 수는 없어요. Among the critics who cannot read old English. 자, 근데 critics, 비평가들이 있는데 비평가 가운데에서 어떤 비평가냐면 이 old English를 읽어낼 수 없는 비평가들은 어떻습니까? There are some 몇몇이 있답니다. Who are unkind to the poem. 이 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하는 비평가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베올프 has its own value. 이 베올프라는 작품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 it gives us the interesting picture of life. picture of life 줄을 좀 그어봅시다. 삶의 모습, 삶의 전경 같은 걸 보여준답니다. 어떤 시대요? In those of days입니다. old days입니다. 그 옛 시절에. 그러니까 이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어때요? 우리가 역사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그 당시에 이 가치가 이런 거였구나.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굳이 역사서가 아니더라도 문학서 안에 그 시대의 어떤 사회상, 생활상, 이런 거 뭐 종교관, 그다음 매장, 그 장례의식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자, it tells us of fierce fights and brave deeds입니다. 자, 이 작품은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아주 용맹한, 아주 격렬한 싸움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용감한 행위 같은 것도 보여주고요. 또 뭘 또 보여줍니까? Of the speeches of the reader. 자, reader.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지도자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웅변? 리더의 그 연설물 같은 것들 보여주고요. And the suffering of his man. his man이라는 것은 그 부하들, 그 백성들의 뭐가 있다고요? 그 suffering, 고통, 힘듦.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영국 영화를 가끔 봅니다. 뭐 킹 아서도 본다든가 베올프를 보면은요. 사실상 제가 느끼는 영국 가보면 겨울이 그렇게 뭐 눈 오고 춥지 않아요. 조금 근데 영화는 아주 혹독한 날씨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한국보다 더한 추위를 보여주어서 되게 특이하다 느껴내는데 그게 그 작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describes their life in the hall. 어떤 홀에서의 궁정에 있는 홀입니다. 홀의 삶을 묘사하는데요. 이름하여 cold 붙여주죠. cold herod. herod이라 불러주는 그 백성들도 와가지고 연회를 베풀고 백성들한테 맛있는 거를 주고 왕과 소통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The terrible creatures that had to fight. 자, 그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싸워야 할 땐 마치 끔찍한 이런 괴물 같은 거 또 있고요. Their ships and travels. 그들의 또 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 여행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자, 이번 2019학년도 시험에서도 로빈슨 크루소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거죠. 마치 인생을 항해하는 그런 거로 묘사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베올프 같은 데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They did not enjoy it much. 삶을 그렇게 뭐 그닥 즐기지 않았지만 but they bore it well. 잘 견뎌내었답니다. 문학 작품 그거죠. 하드십이 있고요. 서퍼링이 있습니다. 분명히 삶의 고통이 있지만 이거를 잘 극복한다든가 잘 이겨내는 bear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견뎌내는, 인내한, endurance 같은 거 참아내는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 속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학 작품이라는 거는 항상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삶 하나하나가 녹록지 않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가 문학 작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베올프에서도 그게 잘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ngs are described indirectly. 왜? 문학 작품은 막 직설법 쓰고 막 회화쳐 쓰는 게 아니고 문학 작품은 진짜 문학체가 있잖아요. 아름답고 뭔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베올프가 단순히 아까 올드 잉글리시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뭔가? 그 가치가 대표적으로 이 안에 쓰여 있는 언어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Describe directly and indirectly and in combination of the words입니다. 자, 단어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컨비네이션 시킵니다. 그걸 키닝이라 표현하는데요. 이걸 특별히 키닝이라 표현합니다. ship is not on your ship. 배가 그냥 ship으로 표현하지 않는답니다. It is a sea goer. 바다로 가는 자. 의인화시키죠. sea boat, 바다 보트. sea wood, 바다 뭐라 그러죠? 널빤지, 바다나무, or a wave floater. 괜찮죠? 파도 왜 떠있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A sailor is a sea traveler. 즉 우리가 선원 또는 이게 배를 타고 가는 그 뱃사람은 뭐라 표현합니까? Sea traveler, 멋있죠? 바다 여행자. Seaman, 바닷사람. Sea soldier, 바다
그 워리어 같은 거죠. 전사, 용사, 바다 용사. Even the sea, 요거는 세라 했죠. Itself may be called the waves or the sea stream or the ocean way. 그래서 sea를 굳이 sea만 쓰는 게 아니라 waves 또는 sea streams 또는 ocean way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글을 쓴다라는 거죠. 문학 작품 그런 거잖아요. 자, 저는 이거에서 느껴내는 게 있습니다. 자, 오디세이도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똑같이 sailor 쓰지만 나중에 뭐라 나옵니까? 여기서 말하는 soldier, sea soldier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잘 보세요. 우리의 영미인들의 글쓰기법에서 앞에 있는 단어를 똑같이 쓰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베올프에서는 계속 바꾸면서 쓰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미 베올프라는 7세기 작품 속의 최초의 문학 작품 안에서도요. 바다를 바다로만 계속 쓰지 않아요. 다르게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sailor, 즉 뱃사람들도 뱃사람으로 쓰지 않아요. 다양하게 계속 바꾸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면면이 전통으로 내려와서 지금 영민들의 글쓰기법은 앞에 있는 단어를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therefore, if the poet want to say that, 만약에 시인이 뭔가 말하고 싶답니다. 대리아를. The ship sailed away. 즉, 배가 항해를 떠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he는 바로 poet이에요. 시인은 may say that. 뭐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The ship, 또는 the sea goer, the wave floater set out, 또는 started, its journey and set forth over the sea, over the ocean stream, over the waves slowly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라 쓰는 겁니다. 막 컨비네이션 해야 돼요. 막 결합시켜야 됩니다. In Old English poetry 그래서 고대 영어는요, 시는요, 영시는요, descriptions of sorrowful events or cruel situations are commoner. 자, 뭐예요? 근데 이제 이 옛날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작품보다는 서퍼링이 훨씬 많아요. 고통받고 힘들고 고난받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나왔죠? sorrowful events예요. 슬픈 사건, 슬픈 일들의 묘사. 그 다음 잔인한 힘든 상황. 이게 더 commoner입니다. 더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자, 어디에서 in better writing, 더 좋은 작품 속에는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보다요? those of happiness, 행복한 those는 situation이겠죠. 행복한 상황에서 있는 것보다 우리가 처음 작품이 좋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여기서 표현이 뭐래요? sorrowful event 위주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비극이라는 게 얼마나 더 이게 와닿고 비극론도 있잖아요. 아리스토텔의 비극론 있듯이 거기에서 우리의 카타르시스라든가 인간 어떤 그 절대 인간의 어떤 그런 비극적 인간으로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극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데는 훨씬 더 비극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 얘기가 여기 베올프의 속에도 나오는 거죠. 이 베올프가 사실은 막 워리어 역할로서 뭐 몬스터를 다 무찌르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항상 고뇌하는 겁니다. 또 이 일이 지나면 또 다른 또 괴물을 만나서 항상 고뇌하는 영웅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헐리우드 지금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혼자 싸우고 고뇌하는 그런 영웅으로 나오는 게 바로 또 베올프의 어떤 모티브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진짜 론리니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영웅은 외로워야 되고 혼자 싸워야 됩니다. 베올프에서 철저히 혼자 싸웁니다. 반면에 지금 어벤져스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이게 여기죠. 코퍼레이션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 게 또 새로운 어떤 21세기에 왔을 때 또 다른 어떤 그 가치관으로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들 잉글리시 리터러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0년도에서 1500년, 즉 12세기에서 16세기. 16세기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죠? 셰익스피어 바로 전 시대. 셰익스피어 바로 전 시대라는 것은 엘리자베스 시대 전입니다. 초서. 제프리 초서부터 하겠습니다. 이 초서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바하고 핸델인가요?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고 뭐 이렇게 외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영시의 아버지는 누굴까? 초서입니다. 영시 아버지가 초서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바로 라임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 베어울프에서는 절대로 이 라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장치로서는 alliteration, 앞에 두음법으로 앞이 착착 맞아야 됩니다. butter, broken, 뭐 이렇게 비비 이렇게 비발음 butter. 그렇지. 나는 단지 마음 상한. 오, 색깔 멋집니다. 자, 단지 나는 마음 상한 브라더다. 뭐 이런 식으로 비비비, butter, broken, brother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alliteration이라면 끝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라임입니다. 저기 보면은 잠깐 캔터버리 테일즈가 1387년도에 나왔습니다. 제너럴 프롤로그를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진짜 본격적인 시 들어가기 전에 이게 프롤로그를 좀 쓰는데요. 수어때, 롯때, 때로 끝나죠. 때로 해야 되나 때, 수어때, 롯때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뒤로 끝나는 게 바로 라임이고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공이 인정돼서 영미 문학사에서는 영시 아버지를 초서로 얘기를 하죠. The father of English poetry가 바로 조서입니다. 한번 캔터버리 테일즈의 느낌을 제가 이게 다 안 쓴 이유는 잘 보세요. When that April 나왔습니다. 4월이란 것은 with his showers 쏘았다는 sweet입니다. 요 밑에 조금 볼게요. 와는 when으로 바뀌고요. April 바뀌고요. with 그대로고요. his 그대로고요. 샤워를 자리 바꿨습니다. sweet shower. 그 다음에 drought는 뭐예요? 가뭄이죠. dryness로 바뀌고요. March는 3월에 March has proceed to the 롯데 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when 제가 밑에 이거는 그냥 그 현대어로 바꾼 거고요. 위에는 원래 1387년도에 캔터버리 테일즈가 나왔던 그런 작품이에요. 한번 밑에 거 읽겠습니다. 위에 거는 뭐 시험에 절대로 나올 수 없고요. 밑에 거도 안 나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n April with his sweet shower was struck. 자, 4월에 달콤한 소나기에 4월이 쳐버립니다. 뿌리를요. 3월에 드라이니스. 4월이 되면 아무래도 3월보다 좀 낫나요? 예. 4월을 굉장히 영미 문학에서는 에이프릴이 굉장히 그 좋은 달로 봅니다. 우리는 4월 하면 그렇게 우리는 그 T.S. 엘리엇이 얘기했던 4월은 잔인한 달을 해가지고 4월이 뭐 그렇게 썩 그렇지 않고 봄 입춘이 있는 3월을 되게 따지는데요. 4월이 가장 좋은 이유는 영미 문학에서 에이프릴을 굉장히 더 여기서 말하는 마추보다 더 좋은 이유는 이스터라는 부활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그건 문학적인 배경이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일반 영어화 시켜서 얘기해 준다 했잖아요. 이번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스터라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4월이 되면 만물이 소장하는 시기라 해가지고 이스터가 있는 달이어서 4월은 아주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게 바로 에이프릴 4월이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좀 우리랑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서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파티하자 이게 아니라 어떤 무리 일당들. 그래서 당할 때 무슨 파티는 무슨 당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당 할 때 그 당입니다. A party of pilgrims agree to, 즉 순례자 한 무리가 agree to tell stories, 이야기하는 걸 동의했답니다. 뭐 하는데 이야기를 합니까? To pass the time, 시간 보내는 데 있어서요. 자, 어디에서요? On their journey from London to Canterbury. 런던에서 어디까지 가는? 캔터버리까지 가는 여행 도중 시간 보내는데 이야기하는 거로 동의를 했고요. 자, 이 캔터베리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뒤에서 꾸며줍니다. With its great church, 아주 대성당이 있습니다. Great Cathedral입니다. And the grave of Thomas Becket의 그 무덤이 있는 아주 큰 교회를 갖고 있는 캔터베리로 가는 겁니다. 자, there are more than 20 of these stories. 이 이야기에 20편 이상의 이야기 이상이 있고요. Most in verse. verse는 뭐예요? poem, poetry처럼 운문이랍니다. 운문, verse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in stories, 이야기 속에서는 we get to know, 알게 되죠. The pilgrims themselves, 그 등장인물들, 즉 순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쭉쭉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Most of them like the merchant, the lawyer, the cook, the sailor,
the plowman, 이거 쟁기질하는 즉 농부죠. and the miller, 즉 방앗간, and ordinary people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전에는 캔터베리 테일즈의 또 핵심적인 이야기였는데 그 이전에는요 대부분이 왕 이야기, 베올프처럼 워리어, 영웅, 히어로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때 몇 세기 작품인가 14세기에 캔터베리 테일즈 딱 오면서 오디너리 피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문학사적으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디너리 피플이 나왔다라는 거. 자, but each of them, 그리고 각각 그들은 어때요? can be recognized as a real person. 이게 그냥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왕이라는 패턴화돼 있고요. 어떤 규범이라든가 쓰는 그 글쓰기 있잖아요. 완벽한 인격체였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자, 리얼 퍼슨은 뭐야? 결점투성이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 인간이 나왔다는 게 이 작품이 굉장히 또 특이한 적입니다. Real person with his or her own character. 예. 각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의 어떤 단점도 다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one of the most enjoyable character, 가장 유쾌한 등장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is the wife of Bath. 바스는 이제 뭐 목욕하는 뭐라 그러죠? 온천으로 유명한 바스 지역의 와이프입니다. 자, by the time she tell her story, 자, 그녀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쯤 이르렀을 때 we know, 우린 압니다. 그녀를 아는데요. We know her as a woman of very strong opinions. 어때요? 매우 좀 세죠. 센 여자죠. 강한 그런 여자,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요즘 말은 기빨릴 여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 who believe firmly in marriage. 결혼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믿는 바가 있답니다. 자, 이 결혼에 대해서 봤는데 이 여자 대단합니다. She has had 5 husbands, one after the other. one after the other라는 의미가 저는 좀 빵 터졌는데요. 5 husband를 동시에 가진 게 아니고요. one after the other는 5번의 결혼, 그 다음에 끝내고 또 이혼이든 사망이든 끝내고 또 결혼, 또 끝내고 두 번째 파트너 끝내고 또 결혼, 그 다음 끝내고 결혼이란 뜻이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5명의 남편을 가진 남자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를 해서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one after the other. one after the other. 한 명 한 차례 한 명 결혼하고 또 이혼인지 하여튼. 자, and equally firmly in the need of man's husband strictly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주장했답니다. 믿는답니다. 위에 있는 거 똑같아요. Believe firmly in marriage. 또 equally believe in the need of marriage, man's husband strictly. 남편을요 아주 좀 엄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주 엄청 강력하게 믿고 있답니다. In a story, 그녀의 이야기 속에 one of the King Arthur's knights이 나옵니다. 킹 아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과 로맨틱이라든가 코트리 러브, 궁정이라든가 할 때 정말 많은 저한테도 그래요. 기사님 같아요, 막. 있잖아요. 나이트 같다는 거죠. 멋진. 아도왕을 위시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죠. 갤러웨이 기사도 있고 여러 개 그런 걸 상상하는데 킹 아서's knight이 나옵니다. Must give within a year the correct answer to the question What do women love most입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고.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뭘까요? 하여튼 어쨌거나 자 다시 해석해 봅니다. 그녀 이야기 속에는요. 그녀 이야기 속에는 킹 아서의 나이트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반드시 1년 안에 정답을 줘요. correct answer, 정답을 줘야 된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바로 뭐였냐면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물어봅니다. 뭐 하려고요? In order to save his life입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려면은 이거 대답 못하면은 마녀나 알잖아요. 그런 나쁜 그런 거에서 목숨을 잃을 판인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보겠습니다. 자, The Ugly Old Witch 나왔잖아요. 아주 ugly. 참, 이 ugly도 웃기고 old도 웃겨요. 자, 못생기면서 나이 많은 그 마녀는 이 답을 안답니다. 그래서 knows the answer.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나이스는 어글리하고 올드하고 이런 사람하고 뭔가 뭐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죠. 결혼해 줄 수 준다라고. 그 뒤에 나옵니다. Agree to tell him. 자, if he married her. 그가 나이시 그 아까 위치랑 결혼해 준다면 그한테 말할 길을 말해주겠다고 동의를 한답니다.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 나이슨, 킹 아서의 나이슨. 그나마 진짜 뭇 여성들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고 너무나 인기 많은 그런 인기남인데 갑자기 못생기고 심지어 나이도 많은 이런 마녀가 위치가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참 고민되겠죠. 하지만 결국 at last 나왔죠. 이 표현들이 너무 재밌어요. 마침내 고민하다 at last he agrees. 그는 동의합니다. 뭐라 동의합니까? And the marriage, at the marriage 동의하고 목숨은 살리고 at the marriage 결혼식에 she는 아까 old, ugly which죠. became a young and beautiful 반대가 되죠. ugly는 beautiful로 바뀌고요. old는 영어로 바뀌는 진짜 꿈에 그리는 여성으로 변해가는 뭐 이런 이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와닿았던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to rule이라는 거 답이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내 자녀를 막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막 남편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남친을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거 참 초서가 나름 잘 또 인간 분석을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웨이스트랜드의 T.S. 엘리엇의 20세기 작품을 조금 좀 해보겠습니다. 자, 베올프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그랜덜이라는 작품으로 소설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7세기 작품이 즉 그때는 베올프라는 주인공으로 반대편이 누구였습니까? 괴물 중에 가장 위에서 이제 대표적인 괴물이 그랜들이라 해가지고 엄청 거인이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사람도 아니고 괴물이에요 일단. 근데 철저하게 20세기 작가는 좀 이 그랜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그렇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이렇게 좀 패러디하고 바꾸잖아요. 그랜들이란 작품을 가져와서 자기 작품 속에 넣으면서 우리가 다 어떤 우리 속 안에 괴물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어쩌면 요즘 말한 핵인싸가 아닌 좀 외톨이 같고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주인공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인간 문제, 인간 소외 문제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작품으로 그랜들이라는 작품이 이제 나왔죠. 자,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제가 비록 현재 베올프라는 7세기 작품을 얘기하고요. 캔터베리 테일즈라는 몇 세기 작품인가요? 14세기 작품을 얘기하지만 20세기로 다시 다 재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그 시대만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다른 어떤 시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 시대에 변형되어 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웨이스트랜드를 보겠습니다. 조금 비교하자면은 캔터베리 테일즈의 이야기는 자, 이스터를 기해서 정말 정신적 갱생, 정신적인 어떤 리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캔터베리 성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정 동안에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순례의 어떤 그런 기회를 맞으면서 새롭게 되는 과정을 겪는데 20세기의 항무지라는 웨이스트랜드 속에서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T.S. 엘리엇이 이제 그걸 모티브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작품이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하고요. 20세기 가서는 이 좀 구체적으로 웨이스트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고요. 여기는 작품만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il is the cruelest month.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 잔인한 달의 핵심은 뭐냐면 4월이 되면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내가 겨울 내내 막 좀 이상하게 살았더라도 4월 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어때요? 내가 정신적인 어떤 리프레시 같은 걸 해야 돼요. 이게 씻김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스터를 기해서. 근데 4월이 돼도 항무지인들은 아무 거동도 안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April is clueless.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 아무것도 안 해서. 자, breeding lilacs out of dead land.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요. mix memory and desire. 즉 추억과 기억과 욕망을. memory는 과거형이고요. desire는 미래죠. 이거를 막 뒤섞으며 mixing. stirring the roots with spring rain. 맞죠? 봄비로 덜 루츠 줄을 그어봅시다. 멍청한. 이 뿌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땅속에 고착되어 싶은 거예요. 밖으로 나올 생각도 없습니다. 자, 일깨운다. Winter cap up swarm. 오히려 이렇게 4월 되면 귀찮은 거예요. 뭐 자꾸 뭐 소나기 오고 뭔가 자꾸 깨어나야 되는데 겨울이 차라리 낫다. 더 따뜻했다.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낫잖아요. 지상의 모든 지상을 망각의 눈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냥 멍하니 살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자, 20세기에서는 아시다시피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20세기에 와서 많은 작가들이 뭐 로스트 제너레이션도 있지만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항폐되어 있고 물질적인 성장과 함께 정신적인 성장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믿었던 신의 존재도 없어지고 신은 다 죽었다 이러니까 어디에 뭐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20세기 즉 모더니즘의 어떤 작가들의 마음이 이 항무지 작품 속에 아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 dried tuber 제가 항상 그림 그립니다. 아까 덜 루츠가 있었잖아요. 덜 루츠. 이제 땅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아시다시피 영양소를 저작하는 뿌리 안에 뭐예요?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말하는 little life with dried tuber 해서 구근이라 그러죠. 여기 요거로 굳이 샤워 즉 소나기에 밖에 그 물로 하지 않고 요거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 자,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 요까지가 하나의 또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서머가 들어옵니다. 봄도 없고 갑자기 서머. surprises. 자, surprise 급습하다 뜻이 됩니다. 갑자기 여름이 옵니다. coming over the Starnberger,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호수입니다. 스트란버저스 호수를 위로 급습해 옵니다. 뭘 옵니까? With a shower of rain. 계속 비, 소나기와 함께요. We stop in the colonnade. colonnade란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교에 이렇게 큰 기둥이 빡빡 박혀 있잖아요. 그거를 colonnade입니다. 주랑이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제가 아는 거는 뭐 하여튼 대학 캠퍼스 같은 데 보면은 좀 웅장하게 지은 캠퍼스 같은 경우 기둥이 뻑뻑 있습니다. 그 기둥에 서서 we went on in sun light 즉 빛으로 햇빛으로 나갔고요. 자, 그리고 호프가르튼이라는 것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drank 커피 마시고요. and talk for an hour 즉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빙가제 케인 러시안 스템 오트 리투니안 에이크 다치 해가지고 나는 러시아인이 아니고요. 리투니아 출신이에요. 순수 독일인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러시아에 있으면서 뭐라 그러죠? 나라명은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고요. 또 혈통은 뭐예요? 독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20세기가 오면서 망명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잡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러시아인이면서도. 응? 다들 나를 러시아인이 하지만 나 러시아인 아니고 리투니아 출신인데 나는 리얼 저먼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통성, 아이덴티티가 확고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and when we were children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staying at the aqueducts입니다. 어떤 공장 내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My cousins 자, 내 사촌이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은 여러분 웨스트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날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이 뭐였냐면은 귀족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피스트 나오고요. 어떤 청년 나오고요. 막 어부왕이 나오고요. 막 이렇게 등장인물이 쭉쭉 나오면서 그 사람들 즉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단편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귀족 소녀예요. 자, when you were children staying at the aqueducts, my cousins. 예, 귀족죠. 내 사촌이 바로 말하는
뭐 공작 이런 사람이니까요. He took me out on a sled. 나를 어디다 데려다 줬습니까? 썰매에다 올려놓군요. And I was frightened. 내가 무서웠습니다. He said, Mary, Mary, hold on tight. 마리야, 꼭 잡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And when down we went.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고요. In the mountains. 산에서요. There we feel free. 우리가 오히려 더 편했답니다. I read much of the night. 많은 밤을 책을 읽었고요. Go south in the winter. 겨울 되면은 또 이동하는 거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귀족이지만 한 곳에 정착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준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로빈스 크루소도 작품 자체가 18세기 초입니다. 아주 1710년대입니다. 자, 물론 이거는 아주 뭐 14세기 작품이지만 과거의 작품이 현재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좀 언급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가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서 현장에서 우리 중고생 학생들 가르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토마스 말로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테 다스터에서 이 모르테, 모탈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모탈리티. 좀 지우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미 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겠는데 mortality. 또는 mortal. 결국 뭐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mortal. 그러니까 mortal은 mortal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뭐라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궁궐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모테 다스라는 작품 속에 보면은 이 뭐 카멜롯의 뭐 전설 해서 카멜롯의 전설이라는 것도 멋있고요. 그다음 아더 왕 뭐 이렇게 그냥 킹 아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 원 제목은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아더 왕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한다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더 왕의 죽음.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네비어가 아더 왕의 부인이거든요. 랜스롯과 바람을 피우는 거죠. 자기 부하하고 불륜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미 캐멜롯은 썩은 곳이에요. 썩은 곳.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해피니스로는 문학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비극적인 뭔가 극적인 게 있어야지만 더 우리의 인간의 그 쓴 비터니스라고 그러죠. 비터니스.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복한 카멜롯의 뭐 전설 이렇게 했으면 문학 작품으로서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학적 장치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모테 다스고요. 이거를 푼다면은 Death of Arthur, 킹 아서겠죠. 1485년 작품 15세기입니다. An important Middle English prose. prose라는 게 있는데 아까 verse라는 작품하고 좀 비교하겠습니다. 이 프로스 버서스 나블하고 좀 약간 좀 다른데요. 뭐 좀 산문이면서 소설 이거 좀 기억해야 되고 얘네 둘도 기억하고요. 이건 운문이면서 산문하고 이거 서로 비교가 되고 요거 두 개도 비교를 좀 해보아야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설명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자, ordinary written language, not specially controlled like verse. 뭔가 운율을 맞춘다든가 미터를 맞춘다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말하듯이 쭉 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잉글리시의 프로스고 프로스웍입니다. 로맨스라 불러줍니다. 로맨스는 사랑 이야기예요. 밑에 보겠습니다. 로맨스, a love story. or a imaginative story. 상상력의 이야기고요. imaginative story usually with love and adventure. 그렇죠. 사랑과 모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그 주제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많이 차용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search for holy grail입니다. 우리가 성배를 찾아가는 거. search for holy grail 좀 줄을 거 봅시다. 모든 주제가요. search for self, 나 자신을 찾기. 성배라는 게
각자 사람들마다 홀리 그레일이 다 틀리거든요. 문학 작품에서는. 물론 이 작품 속에서는 그 기독교적 사고가 있고 그런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주님 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뭐 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셨던 그 컵이 있어요. 컵. 포도주 마셨던 컵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거기 찾았을 순간에 뭐 삶의 의미, 내가 여기에 태어난 이유,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찾아가죠. 이 search for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search for self란 편이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꼭 그레이를 해서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코트리 러브, 궁정애죠. 우리가 뭐 차문 남자가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The Code of the Commutators. Commutators,는 뭐냐면 이게 이 Commutators,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전우회 이런 거죠. 동지애 이거. 이런 것들을 Commutators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래도 Commutators 해가지고 기억하세요. Commutators 저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팀으로 일해요. 프로젝트 같이 해요. 그럼 우리 동지를 가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코드에서 그 규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잘 드러나 있답니다. 한번 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자, even for the violent years. 심지어 그 뭐죠? 폭력적 시절이 지나갑니다. Just before and during the wars of rose 있습니다. 장미가의 전쟁이라 불러주죠. 말로리 was a violent character.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고요. 감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답니다. He was several times in prison. 맞죠? And it has been suggested that. 결국 뭘 유도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만약에 남봉꾼이 약간 좀 기질이 아주 뭐라 그러죠? 좋게 말하면 예술적인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 같은 거 어기는 건 기본이에요. 만약에 감옥에 안 갔더라면은 또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았더라면 모태 다서의 작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워낙 거칠고 싸움하고 그래서 나옵니다. He wrote at least part of 모태 다서. there는 바로 프리즌에서 뭐 하려고 별거 없습니다. To pass time. 시간 보내려고 글을 썼던 겁니다. 말로리 여기까지 조금 하고요. 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쉽시다.